그러면 어쨌든 1억 5천을 모아오면서 이게 불려졌다면 4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면 어떻게 해요? 박보미 TV. 박구미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스24에서 2025 올해의 책에 제 책이 최종 투표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투표를 좀 도와주시면 혹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짧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화력을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이거 투표할 수 있어요? 예스24 들어가면 이렇게 투표하는 페이지가 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전에 1차 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300건에서 이제 50건이 추려진 거고 그 50건 중에서 이제 최종 투표를 24건을 뽑는다고 해요. 아, 예스24라서 24건을 최종으로 뽑는 거구나. 그래서 24건이겠죠? 그러네. 아. 그래서 투표 방법. 저는 일단 했고요. 벌써요? 네, 전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아까 그 페이지가 나오는데 투표하기를 누르면 이제 리스트가 나와요. 50건이 나오겠죠? 최소 3건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박고미 연금부자 수업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참고로 어떻게 네. 했냐면 네. 고민님의 책에 더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정말 유명한 책 2권이랑 고민 책 1권 해서 3개를 뽑았어요. 왜냐면 들어봐요. 정말 유명한 책은 어차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뽑힐 거잖아요. 네, 그 류수영님의 레시피 같은 그런 엄청 유명한 책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나름 전략 괜찮죠? 괜찮네요. 어차피 될 책들 올리고 고민인 책 올리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일정은 언제까지인가요? 11월 28일까지입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도요, 일주일도 안 될 것 같아요, 기간이. 그 사이에 기간 되면 투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부끄럽게 뭐가 부끄러워요? 모르겠어요. 좀 당당해져 봐요. 그런 거 잘 못하겠어요. 빨리 넘어가서 자,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잠재우는 컨텐츠. 처음에는 잠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잠든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2분.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아주 일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잠드셔가지고 현대인에게 숙면은 아주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의 멜라토닌이 되어줄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진도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10페이지를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의 나갈 부분은요, 드디어 파트 1 평생 마르지 않는 돈의 흐름 지금 시작하라. 마인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넣어놓은 페이지이고요. 먼저 배울 것은 챕터 1. 그 첫 번째 내용은 당신의 노후는 정말 안전한가요? 입니다. 챕터 1. 노후의 삶을 바꾸는 연금 부자 되기.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우리 대부분은 100세 이상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생애에 비해 우리의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 중 86%가 50대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노후 준비의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연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세제 혜택과 장기 복리의 위력이 결합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게 바로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왜 연금이 노후 준비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금으로 은퇴 후에도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연금 투자 전략을 통해 노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거 되게 레시피 공개하는 것 같아요. 연금 레시피. 그렇죠.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고민이 많았다고요. 잘 썼네. 약간 오프닝도 극적으로 했죠. 어조를 좀 넣어봤습니다. 들어본 듯한 느낌으로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정말 안전한가요? 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게 될 세대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 2030년이면 90세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90세라는 건 100세까지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장수는 축복일까요? 리스크일까요?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오래 사는 것, 이게 왜 리스크라는 단어로 지금 쓰이게 된 걸까요? 자, 이 장수 리스크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가난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그쵸?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그쵸? 근데 부유한 국가에 사는데 장수에 리스크가 붙는 건 오래 사는데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 리스크라는 말은 선진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오래 사는데 그만큼 준비가 부족한 일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용어가 쓰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래 사는 것이 리스크가 된다는 건 너무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너무 슬프다. 그렇죠. 진짜 장수는 인류의 평생의 염원이었을 텐데. 근데 확실히 수명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는 게 저희 아빠가 환갑이었거든요. 네.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환갑잔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죠. 저희 아빠가 환갑이 됐을 때 뭔가를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간소하게 파티 열고 끝났거든요. 그 여느 생일 잔치와 다르지 않게 원래 환갑이라는 것도 그때부터는 챙기는 이유가 계속 장수에 대한 축복인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그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10년마다의 엄청 큰 이벤트인 건데 더 이상 환갑은 그냥 생일 잔치였다. 그죠. 그냥 앞자리가 좀 달라지는 생일잔치였을 뿐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느껴지고요. 실제 노인정 같은 곳에는 이제 못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요. 완전 막내겠네요. 거기 가서 막내살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체감적으로는요. 이미 제가 친하게 지내던 형들이 50 목전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냥 형 같아요. 아직도. 아, 차장님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나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60세 도달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네. 정말 이제 어른 같은 느낌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저보다 그냥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형 같은 느낌이 이제 든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이제는 60은 작년의 그냥 일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확실히 진짜 더 오래 산다는 거네요. 네. 최근에 저도 장례식장을 중간중간에 가는데 네. 특별히 지병이 없으시다면 보통 90세를 넘기십니다. 그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노인 되었을 때는 훨씬 다르겠죠. 돈 버는 시간보다 돈 쓰는 시간이 더 길어진 시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활동 기간과 은퇴 후의 생활 기간이 불균형하기 때문입니다. 30세 전후에 취업을 하고 55세까지 일한다고 하면 대략 25년간 소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은퇴 이후의 삶은 40년 이상 이어지게 되었죠. 자, 이런 거는 제가 좀 경험했던 세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권에서는요, 55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지속하기 힘든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기업의 특징은 뭐겠어요? 55세가 넘어가도록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는 않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인원이 줄죠. 그렇죠. 그 밑에 직원들은 많지만 그걸 네. 관리하는 사람은 적고 그걸 그쵸. 또 관리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임원을 달지 않고 정년까지 쭉 채우는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요. 보통 우리가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더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정말 오래 일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로드맵 비교하는 사진을 올려줬잖아요. 네, 55세에서 100세까지를 우리가 커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거는 25년, 많아봤자 30년일 것 같고요.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더 운 좋게 35년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시간은 저는 120세까지도 깻님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나이 차이 그렇게 나지도 않는데. 그러긴 10살 차이는 너무 큰 거거든요. 대화가 이상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현금을 모으는 것과 투자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가령 30세에 취업을 해서 매달 50만 원씩 적립을 한다면 55세 은퇴 시점에 1억 5천이라는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연수익률 7%로 투자 활동이라는 것을 했다면 은퇴 시점에 약 4억 원이라는 훨씬 큰 자산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방식의 차이는 무려 2억 5천만 원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냈고요. 이건 바로 투자가 가지고 있는 복리의 힘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부부 기준으로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가 지금 대략 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이 금액으로 생활을 할 경우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4년 2개월 만에 소진이 되는 돈이라면 4억 원이라는 돈은 대략 11년 동안 지속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년 7%의 수익률을 거둔다면 우리가 투자금을 더 넣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등을 더한다면 우리는 월 300만 원이라는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모으거나 저축만 해서는 노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의 방법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서 멘트가 나왔네요.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도 범용성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노후 생활비,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300만 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깻님이 쓰기에는 넉넉할 거예요. 하지만 깻님의 부모님께서 그 넓은 공간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두 분의 모든 생활비를 커버하시기에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활하시는 거 봐도 아빠 월급을 다 써버린다고 하시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요, 어느 정도 줄어들겠지만 300이라는 정도는요, 부모님들께서 노력으로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소득이 아주 작으신 분들은 300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그걸 꿈꾸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넘어서서 훨씬 많이 700, 800, 많게는 억대 연봉을 받던 많은 사람들도요, 노후 이후에 줄어든 합의 가능한 그 선이 저는 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라면 누구나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1억 5천을 모아오면서 이게 불려졌다면 4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면 어떻게 해요? 1억 5천만 가지고 다른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해가지고 연금으로 나오도록 세팅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금액이 훨씬 작아질 거 아니에요. 평생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수익금을 뽑았어야 되니까. 네. 하지만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네요. 1억 5천만으로 월 배당 세팅을 한다든지, 네. 그런 전략을 취해서 원금을 유지해서 월 배당률만큼만 뽑아 쓴다든지, 네. 아니면 원금이 줄어들게 해서 조금 더 뽑아 쓴다든지, 이렇게 네. 전략을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네요. 네. 돈이라는 것은요, 늘어나는 방향으로 굴리는 스노우볼 효과가 있지만 거꾸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극심하게 줄어드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1억 5천원을 모으는 것보다 충분히 쓰는 것도 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쓰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빨리 줄어듭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해본 이유는요, 저는 퇴사를 하고 사업에 도전을 했었죠. 그때는 지금의 이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때 사업에 도전을 했을 때는 분명히 충분한 돈을 벌어놓고 나와서 나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300을 안 벌고 쓰는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벌면서 쓰는 거는 계속 유지되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죠. 300을 안 버는데 매달 300을 써버리잖아요. 잔고가 600씩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거 너무 공감돼요. 만약에 일자리 공백이 생기면 내가 모아둔 돈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피같고 아깝겠어요. 그렇죠. 근데 줄어드는 걸 아낀다고 해도요, 줄어드는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얼마를 모았던 간에 그걸 단순히 고갈되는 형태로 뽑아 쓴다는 것은 그 어떤 기대 수명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진짜 돈 많지 않고서는 네. 불가능하겠다. 아, 진짜 돈 많은 경우는 되겠구나. 그냥 뽑았으면 300만 원씩 뽑았어도 평생 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으니까요. 박보미 TV 박보미 TV